자금의 원천을 대라고 하니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하고 소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 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하나의 곽진주 세무사.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나 자녀 지인들로부터 축의금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증여세라는 검색은 왜 하게 될까요? 목돈이 들어왔으니 자녀들이 그 돈으로 뭔가를 취득하거나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나 궁금하셨겠죠? 사실 축의금이 전부 자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다 알까? 전부 자녀 돈이 아니라는 건 머리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걸 무시하고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국세청에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가 궁금하셨겠죠? 국세청도 당장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포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특정 이벤트가 생겼을 때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다 보니 증여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부의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치르고 목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계좌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 은행에 현금 거래하면 문제된다고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괜히 찜찜해들 하십니다. 오늘은 가족 애경사 등으로 목돈이 들어올 때 부의금, 축의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절세 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갖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축의금은 누구의 돈으로 봐야 할까요? 상식적인 결론이지만 법원에서는 축의금이 귀속에 대해 결혼 당사자의 친분 관계로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의 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축의금으로 증여 혐의가 발생된 것 같다 판단이 들면 국세청도 이 상식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럼 축의금으로 인한 증여세는 언제 따지게 될까요? 결혼식하고 축의금 등이 들어온다고 이걸 어떻게 국세청에서 바로 알겠습니까? 대부분 이 돈을 자녀가 다 가져가서 추후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어디 큰 돈이 들어가는 곳에 사용했을 때 포착이 됩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았겠지요. 이렇게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자금출처 조사 중에 자금의 원천을 대라고 하니 원천 중 일부는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하고 소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 줄까요? 세무조사를 받아보시면 국세청의 소명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축의금이 진짜 자녀들 돈인지 귀속을 따져 객관적 근거로 소명해 오세요. 10중 8구 이런 답변이 올 겁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 만약 내가 방명록이나 축의금 누구한테 얼마 들어왔는지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입증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언급한 법원 판례에서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랑 신부 귀속이라고 소명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축의금은 부모의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럼 부모의 돈으로 자금을 쓴 것이니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실제 그렇게 귀속을 따져오라고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때 귀속을 따집니다. 소개드리는 심판 예를 통해 사례의 납세자는 어떻게 해서 축의금 중 일부라도 인정을 받았는지 그 방법을 참고하여 사전 대비를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에서 납세자는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1차, 2차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1차 분할 납부한 데에 대한 원천인데 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 본인 돈으로 세금 낸 게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세금 낼 돈을 증여받아 냈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납세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결혼 축의금으로 세금 낸 것이다 하고 소명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축의금에 근거한 자금 원천인지 불분명하거니와 축의금으로 본다 해도 축의금이 대부분 부모의 귀속으로 보인다 하여 부모가 가져갈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납세자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하였고, 이때 결혼식 방명록과 축의금 리스트를 친인척, 지인관계, 혼주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국 축의금 중 일부이지만 신랑 신부 귀속분 중 축의금은 자금 원천으로 인정을 받았고, 결국 부모 귀속 축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대로라면 결혼식 방명록은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축의금 정리할 때 누구에게 얼마 받았는지, 신랑 신부의 지인인지 혼주의 지인인지까지 관계로 다 기록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축의금까지 목돈을 받는 분이라면 힘들더라도 이런 작업을 해두시는 게 나중 일에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의 것일까요? 상속인의 것일까요? 답은 상속인들의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 문상객들로부터 받는 것이니 결국 상속인들이 문상객들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고, 사회 통념적 범위 내의 금액이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부의금의 증여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의금에 대해 공동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이 상속인들인 것은 맞지만 각자 상속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정상 상속인 중 한 명이 전부 부의금을 갖기로 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부의금을 자금 원천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의금 증여세 이슈를 미리 인지하시고 계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실제 과세되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큰 돈이 누구한테 귀속되고 그것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생각보다 따질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정당한 돈이 생겼으니 그걸로 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더구나 세금 문제는 각 가정의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돈이 가족 간에 움직이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동을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